권력 유지할 목적입니다. 권력을 유지할 목적 무슨 얘기냐 기사같이 보시죠. 윤 계엄 이후 반대 세력 제거 후에 독재를 하려고 계엄을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내란 특검이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이유다라는 거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독재하려는 거다. 조은석 특검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기자들의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권력 독점 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된 것이고 그 하고 싶은 마음엔 본인과 또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가 우리는 포함이 돼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약간 일부 요인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권력 독점 유지가 큰 하나의 틀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이창근 위원님 사실 내란 특검에서 계엄 왜 했어?를 지금 180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아니 그냥 권력 독점 유지하려고 계엄을 선언했다고? 그러니까 약간 허무한 감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가 네. 사실은 그전에 검찰에서 최소 공소장을 제시한 내용과 크게 나아간 부분은 없어요. 그게 핵심 포인트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그 당시 검찰에서 밝히지 못했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는 부분은 성과일 수 있어요. 그냥 그 외의 부분은 사실 특검이 예상했던 결과보다는 사실 좀 초라한 성적표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불법 비상계엄 이유가 결국은 상당한 시간 동안 모의가 됐다 하는 부분도 내용에 포함됐잖아요. 그 부분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굉장히 신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2023년 10월에 군 인사가 그대로 이뤄졌고 또 김용년 전 장관이 이 사람들은 정말 충성을 다할 것이다 했고 그리고 또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 신원식 장관이 경질된 이유도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데서는 특검의 성적표는 그다지 칭찬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사실 처음에 다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결국 권력 독점 유지가 가장 큰 원인이다. 계엄을 선언한 데 있어서라는 말씀인 건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재판도 열렸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인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제가 그날 모임 끝나고 제가 그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아,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구나.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대통령이시면 제일 어른이신데 아, 인간은 다 같구나. 본인이 정책적으로 뭔가를 쭉 하면은 그걸 다 반대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걸 부정적인 얘기로 다 해버리고 다 바꿔 쓰고 그래서 뭘 해도 힘이 안 난다. 이거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도대체 난 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취해서 앉아서 몸을 못 가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는 제 앞에 있던 우리 국방부 장관이 부축을 했어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어제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구중궁궐에서 혼자 외로워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과음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무도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오히려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동의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구중궁궐에서 이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뭐 역대 대통령들은 안 그랬나요? 그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라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구중궁궐이 이유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래 술을 좋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고 싫어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소통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왜 외로워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품 자체도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성품이 아니었고 사실상 이 그 계엄의 배경을 보면 저는 특검의 어떤 발표가 굉장히 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권력 독점을 위해서, 그러니까 독재를 위해서 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결국에는 본인의 사적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한 거 아닙니까? 내 배우자를 건들고 믿었던 한동훈이 나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나를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싹 잡아다가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성정.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권력을 왜 독점하려고 했겠어요? 본인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던 부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는 특검에서 권력 독점이 있었으나 그 상당 부분의 배경은 김건희 씨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지. 뭐 뻔한 소리를 특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차 특검을 통해서 12월 3일 평온한 시점에 왜 했는지를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오히려 이제 2차 특검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의 이런 예로 좀 살짝 좀 옮겨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결국 자신의 아내를 좀 감싸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왜 안 들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특검이 얘기한 내용에는 오히려 이런 내용이 또 들어있었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네. 김건희, 윤회, 너 때문에 망쳐. 계엄 선포 직후 심하게 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보겠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김 여사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고 김 여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라는 말을 김 여사가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모든 게 다 내가 오히려 생각한 게 많았는데 계엄 때문에 망가졌다 이 얘기는 사실 오히려 역으로 서정민 변호사님 오히려 김 여사가 뭐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다 몰랐다는 사실 거기까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이 김 여사는 반대를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사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전후 맥락이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지금 특검에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인 만큼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다른 증거들로는 도저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런 계엄 관련된 정황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정황까지도 있어서 개입이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도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특검의 발표로는 진술 내용 자체가 충분하지가 않고 결국에는 계엄 자체를 사실상 실패로 끝난 계엄이기 때문에 뭐 계엄 선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싸움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실패와 관련해서 싸움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황만으로는 개입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엄에 실패해서 싸운 건지 계엄을 해서 싸운 건지 싸운 시점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와서 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너 때문에 망쳐인데 그냥 너 때문에 망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 그럼 이창근 위원님, 김 여사는 대체 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특검의 발표와 윤 전 대통령이 면회 당시에 밝힌 게 아내가 알고는 있는데 반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연결해 보면은 사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해서 굉장히 생각한 게 많았다. 왜냐 실제 드러나고 있는 게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본인의 수사와 관련해서 다 수시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 때문에 다 크게 망가졌다. 이런 취지로 들리고 결국은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분노의 방관자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적극 더 말렸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많았는데 망가졌다. 이것은 계엄을 선포를 반대는 했지만 했기 때문에 또 성공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노의 방관자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나름 김 여사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조은석 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이 권력을 좀 길게 이어가서 독재를 하려고 그래서 계엄을 선언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관련해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이 앞선 어제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그 전에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저도 이걸 TV로 봤습니다. 근데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야, 내가 저 살면서 보면 배신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딱 당황했는데 그러시면서 저 한동훈 그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 뉴스에 보면은 같이 다 일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되게 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증인으로 나온 전 사령관들의 얘기를 지금 들어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배신감 혹은 분노가 좀 상당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반대 세력에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불법 계엄에 이르는 내란을 이르게 된 요인 중에 가장 큰 인물은 두 명입니다.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나머지 당시 민주당의 야당의 어떤 정치 세력들은 상수예요. 상수였기 때문에 늘 존재해 왔고 언젠가는 손을 봐줘야지 생각을 했다가 트리거가 됐던 것은 믿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나를 배신하네 이 분노가 컸어요. 예를 들면은 합참의장에게도 얘기했던 진술이 있죠. 빨갱이다 한동훈은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악한 한동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잡아와라 이겁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거의 중심에 있었고 김건희 씨도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자를 통해서 화해를 시키려는 제스처를 하는 거 보면 한동훈이 비상계엄에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핵심적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분석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그러면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럼 내가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서 대변인님.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뜻에 따라서 움직였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이었을 것인데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가 틀어진 건 정치권으로 뛰어들어서 당을 운영해 보니 이게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적당한 선에서 김건희 씨를 내놓게 되죠. 그때부터 불화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게 어떤 그 문제점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정책 상황 때문에 네. 그 선택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저는 의아한 게 12월 3일 이후에 당정대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11월 5일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가서 계엄 이후에 계엄을 저지른 위법한 대통령과 만나서 뭘 하려고 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엄의 큰 축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공과 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내란 특검이 조사해야 되는 가장 큰 건 왜 계엄을 했는가, 언제부터 계획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의 더 궁금증, 왜 하필 12월 3일 날 했는가?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에 없는 주말에 해도 되는 걸 왜 굳이 주중에 이런 일을 했는가라는 점이었었죠.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특검 윤 미국 개입을 막으려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인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지영 특검보의 설명에 따르면 같이 볼까요? 박지영 특검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선 후에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좀 이용한 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은 됐는데 취임은 하기 전이었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도 그때도 미국 대선 때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상원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계엄 이튿날, 그러니까 12월 4일에 CIA 국장 내정자랑 만나려고 출국을 할 예정이었었다라는 거예요. 4일날 출국해서 5일날 만날 예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의 역순으로 12월 3일날 계엄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창근 위원님.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CIA 국장 만나는 날짜를 따져서 역순으로 계엄 선언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미국에 통보한 것도 사실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일인가 화요일인가 이 부분은 특검이 밝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조태용 전 원장이 CIA 국장 날짜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12월 3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더 궁금한 거는 왜 국회의원들이 다 금요일이면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왜 주말에 이용 안 했을까? 왜 화요일일까? 이거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특검이 밝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해명은 사실 짜맞추기식 해명인 거고 적어도 팩트는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은 맞지만 왜 화요일인가? 이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요. 네. 지금 말씀은 이 얘기로 믿자니 이거는 좀 뭔가 더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내란 특검은 이제 180일의 수사가 모두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논란은 2차 특검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2차 특검으로 갈지 말지 이 논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